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요. 언택트 시대 직장인에게 필요한 세 가지 역량.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루틴 실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팔로우십하고 맞춤형 코칭 이 두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한국에 이제 발병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올해 2021년도에 백신이 접종된다고 하지만 과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 한 4, 4분기 또는 뭐 연말 이쯤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과연 그 2019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직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발병 이후로 언택트 시대의 환경에 좀 적응하고 있고 또 상수로서 이제 어찌 보면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염병에 또 대비하는 그런 생활이 이제 자리 잡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럼 직장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택트 시대에 뭔가 직장인들에게 요구되지는 역량이 있겠지요. 그래서 앞서 시간에서는 루틴, 뭔가 회사에서 일할 때 하나의 기본, 모든 임직원들한테 적용되어지는 일 처리하는 절차 또는 일하는 방식에 관련된 뭔가 뭐 팔리시보다는 팔리시는 안 하면 처벌인데 루틴대로 안 했다고 해서 처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을 어겼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효과가 나. 그런 관점에서 루틴이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라는 얘기는 결국은 서로 대면하지 않고서 같은 공간에 근무하지 않고서 함께 일을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서로 상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상호 신뢰라는 얘기는 내가 당신 입장에서 일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당신도 그렇게 해야 돼. 상사가 구성원에 대해서 구성원이 리더에 대해서 서로 믿음에 대한 뭔가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통일된 걸 만들면 그게 루틴이고 루틴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 그렇게 적용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다문화, 다인종, 다언어권 이런 구성원들로 같이 일하기 때문에 이 루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깨지면은 사실 일하기가 불편한 거죠. 쟤 제대로 일하고 있을까? 리더는 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을까? 나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일을 할 때, 회의할 때, 뭐 등등. 근데 이번 시간 이야기는요. 언택트 시대의 직장인한테 필요한 역량 중에 구성원 입장에서 과연 필요한 게 뭘까? 회사 입장에서 요구되어지는 게 뭘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성원 당사자 입장보다는 회사 입장에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 그런 관점에서의 언택트 시대의 직장인이 필요한 역량으로서 저는 구성원에게는 팔로우십이 강조될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그 내용은요. 이미 지난번 블로그에 제가 소개한 글인데요. 팔로우십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함께 근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뭔가 믿음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질문이 지금 서로 구성원이든 또는 뭐 리더든 구성원 간이든 리더 구성원 간이든 이런 고민할 거예요. 과연 비대면 방식으로 일을 하면은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될까? 그 다음에 집에서 일을 하는데 함께 근무하지 않고 혼자서 집에서 일을 하는데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남들과 같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나는 또 나의 리더는 나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런 고민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리더와 구성원 간에, 구성원과 리더 간에, 그리고 구성원 간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신뢰를 얻기까지는 가령 뭐 작년 2020년 하반기에 비대면 이제 근무를 많이 시도를 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평가 결과 인사평가죠. 업적평가나 역량평가 이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구성원은 동의하는지 그리고 분명히 부서 내에 우열이 있단 말이죠.
역량평가에 있어서 또는 업적평가에 있어서 과연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은 신뢰성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회사에서 그 필요한 거는 이제 일하는 재택근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보니까 재택근무 당신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래 아웃풋이 이런 것 같아. 라는 무언가의 정보가 지금은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제 그 업무 목표 주어졌을 때 업무 목표가 작년보다 다운은 아닐 거예요. 작년보다 같거나 그 이상일 겁니다. 그것을 해내준다는 얘기죠. 재택근무를 통해서,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리더, 그 다음에 동료 간에 신뢰가 그 필요한데, 결국은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해낼 거야. 저 친구는, 나는, 우리 모두는 각자 맡은 걸 제대로 해서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거야. 라는 신뢰가 구축돼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란 부분은 결과가 나타나요. 일정을 맞춘다든지 원하는 양이 뭐 도달됐다 안 됐다를. 근데 책임감 부분이라는 부분이 지금 그 측정하기 좀 어려운데, 어찌 보면 팔로십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내가 리더 입장에서 구성원 자신이 리더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능력은 보충해서 발휘를 하고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한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은 리더에게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팔로십을 주장을 했던 로버트 E. 켈리 교수, 제가 눈에 여러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팔로십의 주창자는 사실 로버트 E. 켈리 교수예요. 팔로십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직장에서 직장인들, 특히 구성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서 팔로십은 로버트 E. 켈리 교수가 주장한 그 바에 따르는 건데, 이분에 따르면은 고성과 조직은 리더도 뛰어나지만 리더 못지않게 구성원도 거의 리더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하더라. 따라서 리더가 아니지만 리더에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걸 총칭해서 우리는 팔로십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좀 착안하실 부분은, 우리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사 입장에 보면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는 구성원을 리더 후보로 정해서 리더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즉 팔로십이 제대로 발휘돼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팔로 중에서 리더로 선정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리더가 되고 싶다면, 고성과자로 내가 평가를 받고 싶다면 먼저 구성원 스스로가 뛰어난 팔로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팔로십은 키워주기보다는 회사에서 키워주는 게 아니라 구성원 자체가 입증을 해야 돼요. 어찌 보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이 근무 시대에서는 정말 필요한 역량인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지켜보지 않아도 합의된 목표에 대해서 일정과 양을 목표치를 달성을 해 스스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 구성원을 누가 어떻게 부르냐? 팔로십이 뛰어난 구성원이라 부른다는 거죠. 따라서 언택트 시대에서는 내가 팔로십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기회는 구성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거죠. 팔로십은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팔로십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언택트 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팔로십에 대한 발휘를 요구할 거고, 그와 같은 요구를 해내는 사람이 뛰어난 구성원으로, 고성과자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고 있다는 부분은, 팔로십은 회사에서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팔로십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는 뛰어난 팔로십을 발휘한 사람을 다음번 리더로 우리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더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구성원이 조금 더 뛰어난 팔로십을 발휘하도록 코칭해주고 지도해주고
피드백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팔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5가지 유형이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모범형이죠. 그래서 모범형은 쉽게 생각하면은 리더와 다를 바 없어요. 섞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리더인지 팔로우인지를 구성원인지 헷갈려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는 실무형입니다. 근데 실무형은 하나의 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눈치가 빨라요. 눈치 보는 겁니다. 대세에 따라가요. 일 안 하는 분위기네? 그럼 나도 안 해. 일하는 분위기네? 그럼 또 같이 해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실무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수능형, 고립형, 수동형, 뭐 예스맨이든 또는 혼자, 그 다음에 너 식기 전까지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어. 이와 같은 혹시 유형이라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형에 있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바람직한 모범형, 영어로 치면 스타형이죠. 이와 같은 팔로우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걸 바꾸는 노력을 누가 하는 거냐? 구성원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거죠. 그럼 요구하는 게 뭐냐? 결국은 구성원 입장에서 팔로우십 하려는 얘기는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거 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 2가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서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나 이걸 해낼 수 있다. 일정 맞추고 원하는 목표치만큼 내가 달성할 수 있다. 이거를 입증하기 딱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묻어갔다면, 무임승차자가 있었다면 이 언택트 시대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각자가 공정하게 페어하게 업무 목표 배당이 됐고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제 아웃풋은 말 그대로 객관적인 실력 입증이 되는 기회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열심히 책임감 있게 그걸 원하는 수준을 해낸다는 것은 결국은 팔로우십의 발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뛰어난 팔로우십 발휘는 곧 리더로 성장하는 데에 진입길인 거죠. 그래서 구성원 입장에서 봤을 때 언택트 시대에서는 팔로우십을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참에 나의 전문성, 그리고 내가 리더 못지않게, 회사 못지않게 나의 목표에 대해서 책임감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는 구성은 개인만의 노력을 하는 건 아니죠. 회사 입장에서는 리더에게 팔로우십 발휘를 위한 코칭을 해주라. 근데 코칭이 일괄적인 코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서의 단점은 일괄적인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서 또 장점은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애당초 한꺼번에 일하지 않거든요. 애당초 서로 각기 일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1대1로 업무를 지시하고 점검하고 피드백해주고 코칭해주고 이것이 가능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구성원에게 팔로우십을 강조하듯이 리더에게 구성원 맞춤형 코칭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 이야기가 바로 언택트 시대에 직장인에게 필요한 역량, 리더 입장에서 필요한 게 바로 맞춤형 코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당연히 그 리더에게는 구성원들에게 업무 목표를 공정하게 배정하고 그리고 성과를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연말에 합의된 평가 방법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부족한 능력에 대해서는 리더가 채워주는 그런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당연히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이든 아니든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어떻게 하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개발시켜 주는 것이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즉, 성과 관리 제도가 도입된 데는 부서의 업무 목표가 실질적으로는 리더가 당사자가 돼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부서의 업무 목표를 적합한 구성원에게 배분을 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리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착각들 많이 하는데, 리더가 업무 목표를 다 달성하는 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는. 실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구성원이 해내는 겁니다. 따라서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는요, 업무를 배정하고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게 결국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언택트 시대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꺼번에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리더 입장에서는 피곤하지만 구성원이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과관리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걸 찾으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맞춤형 1대1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언택트 시대의 부분이 그것을 하기 좋은 여건일 수도 있고, 리더 입장에 보면은 피곤한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언택트 시대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 서로 열심히 일할 거다. 공정하게 나를 평가할 거다. 공정하게 업무 목표를 배정했을 거다. 그리고 공정하게 서로 누가 보지 않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거다. 이런 신뢰가 쌓여 있는 거죠. 그것이 합의됐다면 업무 목표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목표치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면 리더는 그때부터는 구성원의 개개인이 부족한 능력을 찾아서 그 능력을 채워주는, 개발시키는 쪽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성과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코칭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역량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이 뭔지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기준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이 현재 그 업무 목표를 달성에 필요한 발달 단계, 그러니까 의욕과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코칭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켄 블랜차드가 얘기하는 상황 대응적 리더십에 나와 있는 리더가 알아야 되는, 구성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발달 단계는 구성원의 수행 능력과 그 다음에 의욕, 이 두 가지를 갖고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의욕도 높고 수행 능력도 뛰어나. 이럴 때 발달 단계는 최고치죠. 이럴 때 코칭은 굳이 미잘고잘 알려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위임하면 돼요. 반대로 능력은 없는데 의욕은 높아. 되게 신입선이 이루어져. 이런 경우는 아주 세세하게 일일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능력은 보통인데 의욕이 떨어져. 이런 경우는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일일이 간섭하면 또 삐져요. 능력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굳이 비주얼 고주얼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코치는 경기 뛰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기장 밖에서 하는 거죠. 근데 위임을 했는데 의욕이 없지, 불안정해요. 능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의욕이 불안정해. 이럴 때는 위임을 줬던 상태에서 위임을 회수하는 이런 코칭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설명드리려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맞춤형 코칭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성원이 10명이에요. 그럼 10명이 똑같은 발달 단계에 있을까? 주어진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이 과연 10명이 다 똑같을까? 아니라는 거죠. 각양각색일 거예요. 따라서 구성원마다 코칭할 때 접근 방법, 포인트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 목표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능력에 따라서 의욕이 높으냐, 수행 능력이 부족하냐, 의욕이 낮고 수행 능력이 중간이냐, 또는 의욕과 능력이 모두 높으냐, 이에 따라서 접근 방법은 달라진다.
그걸 앞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걸 한 장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그 D1 발달 단계 D1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입사원에 해당이 되고요. 대개 요 D2가 대리급이고요. 여기가 한 차장급? 이 경우는 뭐 뛰어난 우리 부서 내에 과연 뛰어난 뭐 직급에 상관없이 대개는 이제 뭐 대리급 이상이 되겠죠. 과장급 이상. 대리급은 요쯤에 해당이 되니까 그 과장급 이상. 근데 이 경우는 대부분 그 의욕을 잃은 차부장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구성원이 발달 단계가 요 낮은 거를 높게 해주면 리더 입장에선 편한 거예요. 위명하면 되니까. 따라서 요 맞춤형 코칭을 한다는 얘기는 구성원의 능력, 부족한 능력을 빨리 키워서 개발시켜줘서 리더 입장에서는 리더십 발휘를 쉽게 가자는 겁니다. 리더 입장에서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럼 위명, 자기 시간을 확보하려면 위임하는 게 최고죠. 그러려면 구성원의 능력이 발달 단계가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키워주느냐? 리더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성원의 발달 단계 파악하는 것은 구성원에게 주어진 일의 수행 능력, 그것에 대한 의욕, 이거 갖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코칭을 해야 되는데요. 쉽진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죠. 그래서 대개는 코칭과 피드백은 같이 가요. 피드백은 거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으로 해서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할 때 마치 대면 하는 것 마찬가지로 잘 듣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면 돼요. 거울 입장이 돼주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족한 게 뭔가 발견이 됩니다.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코칭하면 좋을지를 또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칭에 대한 방식도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코칭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구성원과 합의를 해야 돼요. 저는 이 점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 공부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은 저는 SBS 예능 프로그램 골목식당에 출연하는 백정원 대표가 보여주는 그 골목식당의 주인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그 주인들의 모습이 보면은요 천차만별해요. 즉 주인의 발달 단계가 여럿이 나와요. 다양한 유형이. 조금만 도와주면 될 수 있는 사람. 미주알 고자 처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식당이 있는 반면에 약간만 손봐주면은 잘하는 그런 식당도 있어요. 각기 다른 식당의 주인에 맞춰서 백정원은 거기에 맞는 코칭을 해줍니다. 물론 피드백도 마찬가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권장하는 것은 특정한 주차에 백정원의 골목식당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 막 시작할 때 에피소드부터 끝날 때까지의 그 한 4주 분량이 될 겁니다. 한 2, 3주? 그러니까 한 골목에 대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요 스토리를 잘 보시면 한 최소한 3, 4개의 서로 다른 식당 주인의 유행에 따르는 정말 제대로 된 피드백과 코칭의 모습이 제공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강추입니다. 꼭 좀 한번 보시고요. 그때 보는 거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보시는 그 리더 입장이라면 과연 나는 저런 골목 그러니까 식당의 주인일 때 어떤 코칭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할까? 이런 관점에서 백지영원이 제시하는 것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르다면 백정원은 어떻게 해내는지 백정원의 방식을 잘 모니터 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피드백하고 코칭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언택트 시대에서는 이게 상황이니까요. 이제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재택근무가 항상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재택근무가 이제는 할 수도 있구나라는 시대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재택근무할 때 비대면 방식으로 피드백과 코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더에게는. 그런 관점에서는 코칭과 피드백, 백종원의 그 사례를 참고를 하셔서
충분히 좋은 피드백과 코칭의 방식이 예시가 되니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구성원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부족한 능력을 키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의사결정, 합의를 하는 과정에 얼마큼 많이 참여를 시키느냐에 대한 그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위임을 한다는 얘기는요. 목표 설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목표 달성하는 방법, 추진의 일정에 대해서 위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합의대로 맞춘다는 얘기죠. 합의란 얘기는 리더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죠. 대개 보면 목표치는 구성원을 설득시켜서 리더가 원하는 목표가 구성원에게 수용하도록 만들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구성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주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표는 리더의 목, 달성 방법은 구성원의 목. 이것이 켄 블랜차드가 얘기하는 상황계획적 리더십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구성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고요. 그것은 팔로십이고요. 팔로십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로십의 발휘를 위해서는 리더의 코칭이 필요하죠.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리더의 구성원에 대한 맞춤형 코칭이 필요한 시대고요. 맞춤형 코칭은 구성원의 발달 단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능력, 그것에 대한 의욕, 이 두 가지 요소를 갖고서 판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코칭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와 같은 맞춤형 코칭, 그 뛰어난 피드백과 코칭을 잘 배우려면 예능 프로그램, SBS 예능 프로그램 골목식당에 나오는 백종원 대표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역량 3가지를 모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성원 입장에 보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어요. 뭔가 남다른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언택트 시대에서는 구성원 입장에서는 좀 피곤한 상황인 거죠. 입증을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일의 성과가 좋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물론 리더 입장에서는 그 같은 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맞는 코칭과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당연히 리더라면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뒤에서 리더가 밀어주고 구성원이 스스로 앞서 나가는 노력을 한다면 언택트 시대에서 개인 및 부서 단위의 목표는 달성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상호 신뢰가 필요하죠. 그 신뢰는 루틴으로 입증이 채워지고 축적되어집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언택트 시대 직장인이 필요한 역량 3가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